네, 오늘은 그 임의명도 또 임의집행 관련해서 케이스 하나 실제로 이제 판결 선고가 됐던 케이스인데 케이스를 하나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제 뭐랄까요, 재물손괴 관련된 그런 사례인데 한번 사안을 조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세입자하고 이제 명도 소송,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도 집행인데요. 인도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뭐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항고 재항고되고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세입자가 계속 이제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은 인도명령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절차상 많이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급한 마음에 인도명령 결정 받은 걸로 뭐 집행관 집행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은, 일단 임차인이 이제 뭐 감정적으로 막 대립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임차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그 아파트에 출입을 못하도록 자물쇠를 교체해버렸던 거예요. 원래 있던 자물쇠를, 임차인이 없는 틈을 타서, 그거를 다른 자물쇠로 이제 교체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반응을 했는데, 그게 형사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버린 겁니다. 임차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그 자물쇠를 부셔버렸던 거예요. 그냥 자기도 화가 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자물쇠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물쇠를 망가뜨리고 들어가 버린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 자물쇠를 훼손한 임차인 그 행동만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재물손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 그걸 이제 기소한 그런 사례에서 2심 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년도 2007로에 433 판결, 재물손괴 판결인데요.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피고인에게 임차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다시 대법원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인 판단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이유를 보시면요. 형법 20조에 정해진, 이 정당위 조항이거든요. 형법 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행위로, 임차인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법익침해 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것은 뭐 쭉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 정당 행위 요건에서 일관되게 이제 견지하고 있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걸 일단은 이 2심 법원도 이렇게 이론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피고인 임차인이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낙찰받은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믿고 피해자와 법률적인 쟁송을 계속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낙찰자, 피해자가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것은 피고인, 임차인이죠.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계속적 점유라는 재산권을 침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게 낙찰자가 판결받고 또는 인도 명령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지 정상적인 것인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파트를 자기가 마음대로 교체해버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지금 임차인의 점유권 침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바꾼 그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 이런 부분은 점유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더욱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서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당한 일단 침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서 거주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열쇠를 바꿔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열쇠를 훼손하고 다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 물건들도 다 그대로 있고 생활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물쇠 손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당한 침해, 부당한 점유 침탈을 배제하기 위한 유일하고 긴급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 거죠. 게다가 점유를 뺏기는 그런 법익과 자물쇠 손괴라고 하는 그런 이익, 재산적인 가치, 이런 부분을 비교한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낙찰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무죄 이유로 감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낙찰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상대방의 점유를 뺏기 위한 명도, 이런 부분은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 이후에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재판 없이 그냥 한다거나 사적으로 집행한다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나서 집행관에 의한 집행 없이 그냥 사적으로 집행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행위가 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런 행동, 아까 이 사건에서는 자물쇠 손괴인데요, 자물쇠 손괴를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균형을 갖추고 또 긴급성, 이런 부분을 갖춘다 그러면은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아마 민사적으로도 그런 손해배상 책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적인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는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어떤 기본 틀로,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셔야만 자기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